자, 현대물리 실험 1 두 번째 실험 자기 이력 곡선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자기 이력 곡선 실험에 또 다른 철심을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보듯이 2번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썼던 철심 코어 A와 달리 철심의 자은성 특성이 조금 다른 두 번째 철심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심이 현재 분리된 상태이고, 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실제로 저기서 자기장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먼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는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우스 미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가우스 미터를 현재 켜놓은 상태이고, 이 철심에 자기장을 한번 자기장이 인가가 되도록 우리가 전류를 2V 정도의 전류가 인가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작은 홀 센서가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시간에 대해서 한 5에서 7 mT, 8까지도 나오네요. 그래서 한 7에서 8 mT/S가 측정이 되고 있는데, 7에서 8 mT/S는 대략 한 70에서 80 가우스 정도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장이 현재 형성되고 있고, 다시 철심을 완성을 해서 추가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이 발생을 해서 좌우로 이 코일과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고정된 두 번째 철심 코어를 가지고 추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봤던 것과 반복이 되는데요. 로드 이그젬플에서 새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이상적인 철심 코어의 자기 이력 곡선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새로 실험을 시작을 해보면, 이제 여기 보이고 있는 자기 이력 곡선은 코어 A의 형상이고, 이 두 번째 코어는 이것과 좀 더 다른 자기 이력 곡선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실험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데이터는 지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가하는 전압을 약간 올리겠습니다. 일단 1로 올렸고요. 1로 올리면 철심 코어 A와 좀 달리 상당히 둥그런 모양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압을 한 2V까지 증가시켜 보면 이력 곡선의 형태가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선이 더 크게 나오지만 좀 전에 봤던 이력 곡선과는 달리 좀 더 찌그러진 모양이고,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에서 어떤 일정한 값으로 멈추는 경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2.5까지 올려보면요, 가장 큰 차이는 예시에 봤던 자기력 곡선에서의 x절편과 y절편 값 중에 특히 x절편이 현재 훨씬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Y축 대비 X축 방향으로 상당히 퍼져 있는 형상이 확인되고 있고요. 멈춰 보면 상당히 바깥쪽으로 퍼져 있고, 현재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좀 치우쳐서 그런데 중앙에서 퍼져 있는 x 절편의 값이 훨씬 넓은 걸 볼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봤을 때 전류의 그래프는 비슷하지만 이제 전압의 그래프랑 이 파이에 대한 그래프가 많이 바뀌면서 이 이력 곡선의 형태가 상당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의 첫 번째 영상의 이론에서 봤듯이 이 형상은 자기 이력 곡선의 대표적인 임계값, y절편값, x절편 값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철심 코어는 첫 번째 철심 코어와 서로 다른 HC 값, 그 다음에 여기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측정을 만약에 두 가지 철심 코어를 빼고 아무것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이 비선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매그네티제이션 특성이 사라지면서 그냥 전류를 인감으로써 발생하는 기본 자기장, 그것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보면요, 방금 봤던 철심의 철심을 제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화가 되면 잘 떨어지지 않는 코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힘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측정하는 파트를 아래에 두고 자기장을 인가하는 파트를 위에 둬서 위쪽에서 발생한 자기장의 크기를 아래쪽에서 직접 측정하는 구도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보면 구멍이 일정하게 되도록 해놓고 다시 실험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볼트를 세팅을 하면 이제 측정이 되는데요. Y축으로, X축은 비슷한 영역을 전류를 흘려주고 있는데 Y축으로는 워낙 작죠. 다시 이게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을 보이고 있는데 축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작은 값으로 X축과 Y축의 지그재그 형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계단형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그 비선형적으로 꺾이는 형상은 보이지 않고 거의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형상이 보이고요. 아마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형상은 이 코일에서 걸리는 전압을 이 우리가 자기장을 유도 계산을 할 때 적분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Y축을 다시 전압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거의 0 근처에서 아주 작은 값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처음부터 보면 전류에 대해서 전압값이 거의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철심에서 보였던 강한 자기 이력 곡선의 특징은 이렇게 코일과 코일만을 겹쳐서 보이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코일만 있을 때는 기본적인 자기장만 유도가 되는 것인 반면에 여기에 보이는 철심을 이용하면 이 철심 내부에 있는 스핀의 정렬에 의해서 추가적인 자화율 M값이 유도가 되면서 커다란 자기장 B 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철심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기장의 크기나 임계값들이 바뀐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력 곡선 세 번째 실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